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이번 2025학년도 정신요고 1학년 국어 내신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2017년부터 잠실 지역에서 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현재 만 8년 정도 지금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로고스 학원에는 2023년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서에서는 이제 현재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제 내용 차례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신요고 1학년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경향과 함께 내신 대비를 할 때 학생들이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과 지금까지 제 수업의 입시 성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요고 국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 안내를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교과서 범위는 매년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매년마다 시행되는 모의고사와 추가 프린트가 들어가면서 내신 시험 범위를 형성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교과서 범위 자체야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느낄 건 없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1년에 3번 정도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치르거든요. 걔네들이 전부 다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신요고는 인근에 있는 타 학교들 대비 시험에서 외부 작품 출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부 작품이라는 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즉 시험 범위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을 비교해서 풀게끔 문제가 출제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인근에 비해서 중상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등급 컷 자체가 아주 낮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건 여고의 특성이 조금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요거는 지금 작년 1학년 중간기말 이제 시험 범위를 제가 캡처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를 지금 보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매번 일정하게 들어갔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벗어나는 시험 범위가 들어간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다만 3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처럼 매번 모의고사가 치러질 때마다 걔네들이 전부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현대시 추가 자료, 그리고 강촌이나 춘만 같은 이제 한시 같은, 물론 번역본이지만 그런 자료가 추가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국어 내신은 문학과 문법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가 껴들어가게 되면 지금 헌법과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종합적으로 시험 범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신요고 시험 범위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험 범위에서 교과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추가 시험 범위, 모의고사나 추가 프린트와 관련한 양질의 자료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진행할 때는 요것과 관련된, 추가 범위와 관련된 양질의 자료를 만드는 데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 아까 외부 작품 문제가 이제 빈번하게 출제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고전시가다 하면서 지금 고전시가 작품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평소에 모의고사 같은 걸 공부하면서 익힌 게 아니라면 처음 보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과 처음 보는 작품들을 엮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외부 작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가나다와 보기를 비교해서 감상해봐라.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 가와 보기 2를 감상해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방홍시어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자주 출제되는 고전시가 작품이거든요. 그걸 엮어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해서 천냥이시가 지금 들어있는데, 얘는 수능 특강에 과거에 수록된 적 있는 작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시옷 관련된 문제는 평가원 기출문제에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시만 보더라도 그 평가원 기출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문법이 출제가 되고 중세국어 역시도 지금 이게 가장 일반적인 평가원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 있게끔 수능형으로 문법 같은 경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를 섞어서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문제 유형들을 고려했을 때 시험 범위에 대한 암기는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는 외부 작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등급 컷은 어떻냐? 근데 사실 시험 난이도 자체는 아주 쉬운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진짜 인근에 쉽게 문제 출제되는 학교들에 비하면 정신여고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있는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고 특성상 1등급 컷 자체는 아주 낮은 편은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기존의 9등급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1등급이 형성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신여고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주안점으로 둬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외부 작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서 대비 가능한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피지컬적인 요소가 조금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수능 모의고사 국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단기간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학생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최소 한 3개월에서 좀 길게는 6개월 정도 꾸준히 국어 학습을 진행했을 때 눈에 띄는 이제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학습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특히 방학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실력의 향상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학 때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하는 공부는 보통 수능형 공부인 경우가 많은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음 학기 내신 역시도 향상되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 실력이 내신 등급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의고사 실력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스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무작정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외부 작품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돼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처음 보는 작품을 읽으려고 훈련을 꾸준히 해나가는 게 내신 대비를 할 때 조금 중요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5등급제로 올해부터 이제 개편이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은 9등급제 기준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옛날 이제 기존 9등급제에서는 이제 4% 안에 1등급 4% 안에 들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피지컬적 요소까지 모두 갖춰졌을 때 4% 안에 들고 성실함은 이때 아무래도 피지컬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등급 선까지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과거 2등급이 누적 11%고 현재 1등급이 이제 10%까지이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드는 건 현행 5등급제 안에서는 성실한 자세만 갖추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신 대비를 진행할 때도 학생들이 좋은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데 조금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일련의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 수업의 진행 방향, 진행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습의 태도를 교정하는 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수업 진행 사이클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이제 주말에 수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에서 출제 가능한 모든 영역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제 시험 진도상의 문제로 그냥 자습서 해설 수준의 설명만 간략하게 딱딱딱딱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내신 대비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공부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부분, 학생들이 하나라도 막연한 부분 없게끔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학교별로 자주 활용하는 소스는 좀 있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이런 경향이 어느 정도는 좀 있기 때문에 그 외부 지문 대비를 위한 빈출 작품을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고 설령 아예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그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수업 시간에 보통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법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자세, 어떤 방향,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어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루틴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게 주 3회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게끔 이루어져 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내신 대비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상세하게 안내가 되는 편이거든요. 현장 설명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이 점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루틴은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시험 기간 동안 총 10회독을 할 수 있도록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국어 내신 대비를 진행할 때 뭐 3주? 요 정도 잡고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제 쭉 작품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고 진짜 그것마저도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국어 시험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학교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도 학생들이 뭐 85점 이상, 90점 이상을 맞는데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 등급을 받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10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매주 수업과 복습을 이제 병행해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을 이제 참석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주말 수업과 복습하면서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기 위해 매주 평일에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평일 클리닉을 단순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클리닉이 수업만큼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수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검사 맞고 가는 클리닉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주에 배운 수업 내용을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 저희는 클리닉 시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보통 이제 시험 이제 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한 3시간 정도 클리닉을 진행하는 편이고 많이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4시간 정도 클리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도 조금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클리닉도 사실은 조금 빡빡하게 좀 빡세게 진행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좀 시키는 것을 열심히 따라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얻어갈 것이 많은 수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저희가 이제 쭉 수업을 진행해 나갈 텐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국어 과목에 접근하는 이제 근본적인 태도 자체를 교정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습서 해설 수준의 설명이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완벽하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 번째, 형식적인 클리닉을 가급적 지양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즉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제 클리닉을 준비하고 피드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수업을 해 왔는데 그 결과 조금 재밌는 점을 한 가지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래된 국어 전문학원에서 그동안 수업을 해왔던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인지도가 높거나 그런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매년 이제 학생들 내신 대비를 진행하다 보면 늘 1학년보다 2학년 수강생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어요. 1학년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더 많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수강생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처음 1학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제 학원 수업을 들을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곳저곳을 알아보시고 학원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고 나서 막상 원하는 결과가 좀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을 옆에서 쭉 보면 쟤 중학교 때는 나랑 되게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 되게 잘 봤네? 그런 학생들이 더러 이제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보통 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학기가 진행될수록 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아서 수강생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수업의 강점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요 내용까지도 넣어놓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희 수업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요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잠실에서 수업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입시 성과는 어땠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먼저 제가 이제 기존에 담당해왔던 학교의 이제 1등급자 분포를 보면 전교 1등급자의 보통 평균 30%에서 많이 나올 때는 40% 정도 이제 1등급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전교 1등급자가 국어 1등급자가 9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명 4명 정도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 1등급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급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강생의 30에서 40%, 절반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누적 2등급권까지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요 2등급권이 현행 5등급제 체계에서는 이제 1등급에 해당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제 올해 목표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절반 정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수강생이 많아지면 어렵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애초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과거에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사례 중에는 1학기 6등급에서 시작했다가 2학기 올라오면서 2등급권까지 올라온 학생들도 있었고 1학기 7등급, 사실 7등급은 거의 국어 공부 자체를 아예 안 해본 학생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랬다가 2학기에 3등급 선까지 올라오는 등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 역시도 성실하게 따라왔을 때 높은 성적 향상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반영이 된 게 수강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23년에 로고스 학원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대비 작년 2024년에는 수강 인원이 174%로 성장을 했거든요. 요렇게 이제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게 된 게 그동안 제가 이제 쌓아왔던 그리고 제가 지향해왔던 공부 방향에 학생들이 호응을 해준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대학 진학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대입에 성공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제 제자들, 수강생의 이제 대입 결과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뭐 기존에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준수한 결과를 내왔지만 올해는 좀 특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2명, 수의대 1명, 서울대를 이번에 4명 정도 보냈고, 연대, 고대 각각 1명, 2명, 요렇게 이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화여대나 홍익대나 건대나 경희대나 요렇게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저는 지금 추잡하게 이제 중복 입력 같은 걸 하지 않았고, 재수생들 이제 재수 N수에서 대학 간 학생들은 다 뺐어요. 현역 학생들만 지금 기준으로 이제 기입을 해놨고, 등록한 학생을 기준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붙었을 때 등록을 안 하는 경우를 다 빼고 실제로 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만 입력을 했어요. 사실 여기에 기입한 것보다 실제 입시 결과는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기입한 건 학생들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 선생님 어디 붙었어요 하면서 뭐 합격증을 보여준다라든지 그 결과를 저에게 다이렉트로 알려준 학생들만 이제 입력을 했고, 잠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다 뺐어요. 뭐 한 학기 듣고 1년 듣고 이런 학생들은 사실 제가 가르쳐서 대학을 보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평균적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들은 학생들 위주로 이제 요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학생들의 대학을 보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올해 대학 가는 학생들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후기, 요거는 최근에 제가 연락한 내용 2개만 가져왔거든요. 현장 설명회에서는 이제 리플렛에 다른 사례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 2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문자를 받았던 건데, 이제 서울대 정시 발표가 난 다음에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고 진학하는 학생이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수리과학부를 진학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학이나 과학에는 되게 두각을 드러낸 학생이었거든요. 수학과학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국어가 되게 약점 과목이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등급 선에서 국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학생이 부지런히 따라와줘서 내신 같은 경우 1등급 선까지 이제 올랐고, 사실 이제 수시에서도 카이스트에 합격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이제 조금 서울대에 대한 이제 미련이 남아서 정시에 서울대까지 쓰게 됐는데, 사실 수능 성적만 놓고 보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진학하기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 조금 이제 불합격 가능성이 있는 성적대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국어 내신을 조금 잘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 덕분에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저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줬는데 그걸 잠깐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요 학생 역시도 고1 때부터 해서 고3 수능 종강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인데, 사실 이 학생은 처음 고3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국어가 4등급 나왔던 학생이거든요. 국어를 워낙 이제 조금 어려워하고 못하는 학생이라 가지고 고민이 조금 많았었는데, 종강할 때까지 이제 꾸준히 이제 묵묵하게 수업을 잘 따라와줬고, 결국 수능에선 이제 국어 98점을 맞고 고려대 전전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사실 고3 초반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대치동에 있는 메가스터디 대형 선생님 수업도 듣고 제 수업도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2~달 듣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 수업만 듣고 수능까지 이제 치르게 됐는데,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가스터디에서 들었던 그 선생님보다 저한테 배운 게 조금 더 많았다라는 얘기를 학생이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면서 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왜 대치동으로 안 가세요? 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 얘기가 칭찬으로 들리는 편인데, 사실 요 잠실 지역 학생들은 특성상 이제 대치동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들어보고 대치동에서도 들어보고 대형 강의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치동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느 정도 좀 아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학생들이 봤을 때 제 수업이 대치동 수업 못지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비록 잠실 지역에서 제가 계속 쭉 수업을 해오고 있지만, 뭐 저는 사실 대치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잠실이란 지역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 쭉 이제 같이 호흡해왔던 학생들이랑 꾸준히 이어나가는 걸 좀 중시하는 편이라서 계속 잠실에 남아있는 편인데, 잠실 지역에서도 대치동 못지않은 퀄리티의 양질의 수업을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강 후기는 이 정도로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직 학생들의 실력 향상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업을 해왔고, 학생들이 국어 때문에가 아닌 국어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수업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면서 수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수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